자, 에피소드가 산으로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실제로 이제 면접장에 가게 되면 주저리 얘기를 해서 동네 그 아주머니들과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자꾸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 안 그러면 이제 신세 한탄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제 머릿속이 하얘져서 정말 아무 얘기나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저고요. 네. 그래서 에피소드가 산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정돈을 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자,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자, 스타 기법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스타 기법은 보통 자기소개서에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네, 여러분들 자소서 쓰실 때 이 스타 기법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 스타 기법 같은 경우는 실제로 면접에서도 쓸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쓰이느냐? 자, S는 시츄레이션. 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상황이지, 상황. 그래서 일의 발생 상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에피소드가 이제 일어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네,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T 같은 경우는 태스크입니다. 태스크. 네, 우리가 뭐 태스크 포스라는 얘기도 있죠. 자, 과제예요, 과제. 즉, 임무. 나에게 주어진 임무. 네, 행동의 목적이나 목표, 네, 이런 가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는 액션입니다. 네,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네,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R은 result, 결과입니다. 결과. 그래서 위에 이런 행동으로 얻게 된 결과 및 깨달음을 나타내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자소서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많이 쓰이는 부분이고, 면접장에서도 우리는 이걸 활용을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situation, task, action, result 이렇게 가는데, 외우기가 이제 어렵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앞 글자만 따서 스타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죠. 네,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 이 스타 기법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제가 기법을, 이 예시를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먼저, 자, 시츄레이션. 대학교 1학년 때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했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한 고객님이 옆 테이블보다 먼저 왔는데 음식이 왜 늦게 나오냐? 이러며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 그지? 내가 먼저 왔는데, 사실 나도 컴플레인을 건 적은 있어. 배고파서 내가 분명히 먼저 왔는데, 뒤에 들어온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거야. 당황스럽잖아. 화를 내진 않았어. 나름 배웠잖아. 교양 있는 사람이야. 왜 뒤에 온 사람이 먼저 가죠? 눈을 크게 뜨긴 했지. 그랬더니 저분은 예약을 하신 분이라서 쉽게 납득이 갔어. 자, 데스크. 저는 곧바로 달려가 사과드리면서 당연히 사과드려야 되겠죠. 서비스 직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은 예약 손님임을 알려드렸습니다. 이게 주어진 임무였어.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 이어 매니저님께 보고하여 30% 할인권 몇 장을 드리면 어떻겠냐고 제안드리니 흔쾌히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라, 그럼. 자, 결과. 그러자 고객님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허불탄해서 미안해요. 이러면서 웃어주셨고 2주 후에 다시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성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다면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치, 이런 얘기도 있어요. 위기를 기회로. 그렇다면 내가 이 위기를 기회로 어떻게 바꿨는지를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 친구는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할인권 얘기가 들어갔죠.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소한 누군가의 일상이지만 나는 여기서 깨달음을 얻었어. 그러면 아주 충분한 아주 좋은 에피소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 내가 에피소드를 처음에 막 적어보라고 해. 필요하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시켜요. 그러면 이제 와서 지 숙제 검사하듯이 그거를 갖고 와. 그럼 이제 하나하나 물어봐요. 이거는 뭐 어떤 경험? 이건 어떤 경험? 이거 다 물어보는데 처음에 주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진짜 아무것도 경험을 한 게 없더라고요. 와 진짜 전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없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 아무것도 한 게 정말 없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없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하는 일에는 정말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유 없는 행동은 없는 거야. 근데 간혹 그런 사람들 있지. 악플 다는 사람들. 악플 다는 사람들. 실제로 인터뷰 해봤대. 악플 다는 이제 모자이크 처리를 했어. 도대체 왜 악플을 다시는 겁니까? 이랬더니 심심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지. 도대체 뭔 정신머리를 갖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 빼고는 그쵸? 이제 본인들이 이제 활동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유 없는 행동은 없다라는 거죠. 다 이유가 있어. 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소소하지만 나에게는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게 해준 에피소드였다는 거지. 네,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시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학기별로 늘 플래너를 적어서 시간을 단위별로 쪼개는데 무언가를 이루고자 한다면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를 지키려 노력합니다. 자, 태스크. 땡땡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할 때, 특히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죠. 땡땡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할 때 기말고사와 겹치는 바람에 병행하는 것이 버거워서 시간 분배를 하는 것이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 임무를 받았는데 이 임무를 해야 되고 이 과제를 해야 되는데 자기 기분도 나타냈어. 어려웠대. 뭐 두 개 하나 하는 것도 힘든데 두 개를 병행하는 건 당연히 어렵죠. 네. 자,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했냐 이 친구가. 하지만 저는 시간의 여유보다 마음의 여유가 먼저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하루 24시간을 잘게 쪼개고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며 두 개를 병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얼마나 진짜 초 단위로 잘났을까? 그쵸? 내가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 나는 심지어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였어. 근데 진짜 신기한 건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한가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되게 안 됐어. 내가 좀 게을러. 약간 게으른 면이 있어. 좀, 됐어. 내일 하지 뭐. 약간 이런 스타일이야. 근데 한꺼번에 세 개의 일이 들어오니까요. 시간 분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와, 나 그렇게 인생 살면서 나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시간을 다 초 단위로 쪼개는 거야. 그래야지만 내가 이걸 끝낼 수 있어. 그렇게 1년을 살아봤어요. 그때 제가 작성한 플래너를 아직까지도 갖고 있는데, 와, 진짜 빈틈이 없어. 엄청 열심히 살았더라. 그 플래너를 제가 다음 주에 사진 촬영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더라고. 근데 그렇게 살면 되게 뿌듯해. 경험이 많아졌잖아, 그치? 네. 결론은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4.0이라는 좋은 학점뿐만 아니라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한가한 날이라는 말처럼 아무리 바쁘더라도 여유를 갖는다면 더 많은 결과물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치? 만약에 4.0이라는 좋은 학점이라고 한다면 분명 이미 증명이 됐을 거예요. 왜냐면 성적 증명서를 내기 때문에 그러면은 면접관들을 봤을 때 이때가 저렇게 했을 때구나 라는 것도 분명히 알 것이고 그 다음에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도 분명히 미리 증명이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지금 미리 증명이 된 거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과정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해준다면 훨씬 더 열심히 살았고 내가 더 도전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거를 어필을 잘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세 번째 예시. 여러분들 일부러 제가 예시를 좀 많이 들어놨어요. 예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자, 대학교 2학년 때 아름다운 가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름다운 가게라는 곳이 곳곳에 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아름다운 가게에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금요일 7시만 되면
휠체어를 탄 장애우분이 항상 매장에 와서 물건을 고르시곤 했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물건은 윗칸에 진열되어 있어서 늘 불편해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느낀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어때? 관찰력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인 거지. 그래서 이 친구의 임무가 어떻게 돼? 그래서 저는 관찰만 하고 끝낼 거 아니잖아. 불편하시겠다. 이러고 끝낼 거야? 아니지. 그러니까는 이 친구는 저는 매주 그분이 오시는 시간에 맞춰 윗칸의 물건을 아래로 옮겨놓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진열에 분명히 규칙이 있을 거예요. 그쵸? 하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이제 그분을 위해서 사실 안 오실 수도 있지만 오실 때를 대비해서 윗칸에서 그 물건을 잠시나마 아래로 옮겨놨다라는 거죠. 자, 그분이 원하는 스타일에 맞춰 배치를 해놨대. 그럼 이 친구는 그분이 무엇을 찾고 어떤 물건을 좋아하시는지 잘 알고 있겠죠. 그 후부터는 편안하게 쇼핑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물건을 윗칸에서 아래칸으로 옮겨놓으면 이분이 편하게 보실 수 있겠죠. 자,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배려는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관심, 관찰. 특히나 서비스업 직종 같은 경우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저와는 조금 다른 직종에 계시는 분들, 하지만 같은 서비스, 비슷한 서비스 직종에 계신 분들을 보면요. 제가 배워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조금 더 저보다 더 날카롭게 무언가를 찾아내시거나 그런 안목을 기른다고 하죠. 그런 안목 기르는 거. 이런 것도 또 제가 배울 수 있고 그다음에 관찰을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관찰을 먼저 하는지 이런 것도 배울 수 있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여러분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기법들을 보시게 되면은 좀 느낌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예시 3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물론 면접장에 가서 이거 실제로 똑같이 얘기하면 안 되겠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참고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명언. 명언 에피소드를 준비하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자, 이 명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명언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될 겁니다. 자, 어떤 명언들을 많이 접하느냐. SNS를 보니까 이런 짤이 많이 돌더라고요. 실제로 뭐 본인 얘기라고 하는데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 본 친구 있을 것 같아.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보통 이제 존경하는 인물은 이제 친구들이 얘기할 때 부모님 혹은 선생님 막 이렇게 얘기를 해. 내 주변에 있는 실제 존재하는 이제 막 그런 사람들, 현존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존경하는 인물은 이소룡입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반응이 사실 뭐 되게 아리송하죠. 뭐 웃어. 이소룡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 가지만 생각할 거 아니야. 이제 그치. 약간 이제 무술이나 이런 거, 이런 거 생각하는데 면접관들이 이제 빵 터진 거지. 근데 이 친구가 되게 진지하게 이소룡은 나는 10,000개의 발차기를 한 번씩 연습한 사람보다 한 번의 발차기를 10,000번 연습한 사람이 더 두렵다는 말과 한계에는 한계가 없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또 바뀌어. 이 친구는 정말 이소룡을 존경하는구나. 이 말은 제가 이 자리까지 오는데 가장 큰 원동력과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줬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계에 부딪히지 않고 단 하나를 배우더라도 즐기면서 도전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 이소룡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소룡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딱 보면은 굉장히 누군가에게는 무술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겠지만 나에게는 이 사람이 했던 말, 그 다음에 이 했던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쌓아온 인생의 가치관 이런 게 더 마음에 와닿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자기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한계에 부딪히지 않고 계속 도전을 하겠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아주 납득할 만한,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그런 이유였죠. 뭐 실제로 합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면접은 자신감이에요.
절대 기죽지 않는 자신감이거든요. 결국에는 기싸움이죠. 면접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면접장에 갔을 때 너무 떨리지만 내가 얼마나 나를 어필할 수 있느냐. 그분들의 눈빛, 그분들의 말투, 그분들의 표정에 압도되지 않고 내가 얼마나 나라는 사람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자신감이 결국에는 면접에서 합격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게 바로 명언이죠. 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좋아하는 명언을 좀 기록으로 남기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지금 뭐 드라마, 그 다음에 영화, 포스터들을 넣어놨는데 왜 그러냐면 실제로 드라마라든가 뭐 영화에 나오는 대사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시는 영화나 뭐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기록을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요즘은 뭐 적는 것보다 사진으로 많이 좀 찍어놓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인스타나 뭐 이런데 인스타 감성 느낌으로 해갖고 올리기도 하고 좋은 문구 올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명언을 조금씩 쌓아가는 거죠. 자, 실제로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신만의 이제 메모 노트, 안 그러면 자신만의 뭐 사진첩, 요즘엔 사진 찍는 게 더 편하니까 이런 걸 만들어서 최대 30가지 정도 저장을 해놓는 게 좋다라는 거죠. 사실 명언이라고 한다면 인터넷에 찾으면 되게 많아요, 사실. 뭐 영화, 드라마 봐도 좋은 명언도 많고 요즘에 뭐 자기계발 그런 책들 보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실제로 인터넷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명언들이 존재를 하죠. 근데 그 명언이 그냥 나올 리는 없어. 어디서 나오느냐면 그거는 그걸 직접 겪은 사람들, 내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명언이기 때문에 우리도 쉽게 그 명언에 녹아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이건 우리 때 얘기야. 아, 이건 우리 때 얘기였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이런 진부한 얘기는 이제는 하지 말자라는 거죠.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네. 자, 라떼 이즈 홀스가 왜 나왔겠어. 그치? 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조금 좀 세련된 그런 명언들. 실제로 나의 인생의 가치관에 왜 이 명언이 영향을 줬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록을 남겨보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에피소드를 꺼내시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저번 주에 이야기를 했었죠. 정말 다양한 이제 에피소드들이 있을 텐데 이 에피소드를 여러분들이 다 이제 꺼내놓고 좀 준비가 돼 있어야겠지. 다 꺼내놓고 어떻게 이제 매칭을 할 것인지 이 매칭 작업을 또 해보는 거야.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들어와. 그러면 모든 답변에 명언을 넣어서 말하는 게 좋은 방법이냐? 그럴까요, 여러분? 그건 아니거든요. 모든 에피소드에 명언을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를 해. 예를 들어서 그거야. 어저께인가? 나는 솔로라는 그 프로그램 여러분들 아실 것 같은데 요즘 연애 프로그램 되게 많잖아요. 제가 연애 프로그램 되게 좋아하거든요. 재밌더라고. 근데 이제 거기서 나는 솔로에 나오면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자기소개 타임이 있어. 이틀째. 자기소개 타임이 있는데 거기서 자기 이제 장기 자랑을 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도 이번 기수는 장기 자랑을 그래도 잘 하시더라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지. 특히 성대모사. 똑같이 하지 못할 거면 하지 말라고. 그 맛을 살리지 못할 거면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명언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살릴 수 있다면 당연히 하는 게 좋지만 만약에 내가 이거를 못 살릴 것 같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절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 마세요. 네. 대신에 명언을 우리가 이제 저장을 해놨잖아. 혹은 저장을 해놓지 않더라도 이거 너무 좋은 글귀야. 나 이걸 꼭 써먹고 싶어. 이런 경우도 있어. 그치? 자기소개서에 써먹을 수도 있고 면접장에 가서도 나의 그 정말 이 경쟁력으로 써먹을 수도 있겠지. 정말 좋은 명언은.
그러면은 어디다 쓸 것인지는 당연히 미리 정하셔야 돼요. 그냥 그걸 아무 데나 갖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명언을 어디다 넣을지, 어떤 에피소드에 넣을지는 당연히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단계. 에피소드와 명언의 차이점. 이게 되게 중요하죠. 에피소드와 명언의 차이점을 이제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명언이 먼저 나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명언이 먼저 나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명언은 그냥 우리의 경험을 빛내주는 그냥 조연일 뿐인 거죠. 그냥 조연일 뿐인 거야. 근데 그렇지 않고 명언이 앞에 나와 버리게 되면은 좀 내용 자체도 뭔가 진부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또 혹은 어디서 진짜 뭐 들은 얘기, 어디서 본 거, 그냥 내가 전달하는 느낌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명언은 웬만하면 앞에 넣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주인공은 에피소드고 명언은 조연인데, 네, 조연이라면 다음과 같이 준비하시면 되죠. 학기 중에 화장품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난 뒤 매출이 30%가량 늘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제 표정 덕분이었습니다. 아주 표정이 좋나 봐요. 늘 거울 보고 웃는 연습을 한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됐는데 오시는 고객에게 눈과 입이 같이 웃는 미소 작전을 펼친 덕분에 매출 신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요, 이제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갔어. 그러면 웃는 얼굴로 이렇게 딱 와서 고객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러면 확실히 호감이 가요. 정말 많은 호감이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웃는 모습이 좀 좋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좀 경험담을 넣어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미소 작전을 펼친 덕분에 매출 신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미소는 입술을 구부리지만 그 덕에 많은 것을 활짝해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실제 이거는 에피소드에서 본인이 경험한 거에서 얻은 깨달음을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이것도 명언이 될 수 있어. 명언이라는 게 남의 거 가져와서 굳이 그 명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미소는 입술을 구부리지만 그 덕에 많은 것을 활짝해줄 수 있다. 좋은 표현이죠. 저의 이 미소로 어디 항공에 오시는 고객님 마음을 다림질 펴듯, 비유도 써서 다림질 펴듯 쫙 펴드리겠습니다. 좋아.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표현을 좀 잘하는 친구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공사에 이제 입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본인의 이런 경험담을 녹여서 실제로 내가 뭘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비유적인 표현을 써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입사 후 포부까지 녹여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네,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명언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4단계. 근데 내가 정말 좋은 명언을 얘기하고 싶어. 근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그럴 때는 땡땡땡땡이 있습니다. 를 응용하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게 뭐냐면요. 바로 이거죠. 명언을 넣어서 말할 때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게 조금은 수월하실 수가 있어요. 네. 명언을 넣어서 얘기할 때는 정말 많은 연습이 필요한데요. 실제로 우리가 면접장에 가게 되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죠. 하지만 명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이야기예요. 정말 내가 그 경험을 해서 깨달은 바가 아니면 명언이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의 얘기를 내가 가져와서 내 경험담에 녹여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 경험을 얘기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혹은 처음에 그냥 정말 좋은 명언이다. 이거는 공유하고 싶고 아직까지 사람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명언이다. 이런 경우에 앞쪽에 넣으셔도 상관은 없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 제가 좋아하는 영화 감독 겸 배우 우디 앨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은 새로운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할 수 없다고 말하기 전에 실현할 방법을 찾아라. 근데 면접관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 우리 친구들한테 지금 1주차부터 계속 수업을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마 기억하고 있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면접관들은 기본적으로 만약에 실패한 경험이 없다. 이거에 대해서는요. 안 좋게 생각해요. 저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굉장히 도전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 이 친구가 한 번도 실패를 해보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최소한 도전을 굉장히 많이 해보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명언도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은 새로운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다. 할 수 없다고 말하기 전에 실현할 방법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죠.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생각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그걸 실천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하지만 내가 실천을 했을 때 그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어. 성공을 할 수도 있고 당연히 실패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성공을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무언가를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게 성공을 하는 거지 만약 안 했으면 그게 성공을 했을까? 로또도 마찬가지래요. 요즘 이제 로또 우리가 간혹 생각하잖아. 로또 당첨되면 정말 그거 어떻게 그걸 쓸까? 뭐 이제 상상만 해도 되게 좋잖아요, 사실. 근데 사실 그 상상만 하는 것보다는 로또라는 것도 내가 그거를 로또를 샀을 때 그게 정말 이 당첨 확률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지도 않고 상상만 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빗대서 우리는 명언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명언이라고 하는 거는요. 직접 내가 취한 행동, 그 다음에 그 배움, 어떤 걸 배웠는지, 어떠한 걸 깨달았는지 이게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야 명언을 적절하게 잘 썼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명언을 얘기할 때는 이런 단계별로 좀 정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아주 멋지게 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모든 질문에 명언을 꼭 넣으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면접관들이 좋아하는 에피소드와 싫어하는 에피소드가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분들 대략 10에서 15분 정도의 면접을 보게 될 거예요. 짧으면 이제 한 10분 이내, 좀 길면은 15분에서 20분 정도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게 되거든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최소 30가지 정도 에피소드를 좀 준비를 해라. 정 없다면 그래도 15개에서 20개 정도는 준비를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면접장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비대면 면접도 많이 보지만 요즘에는 이제 오프라인으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면접장에 가서 면접을 보게 되면요. 내 에피소드가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안 먹힌다라고 하죠.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이제 다른 에피소드를 계속 꺼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가 있냐면 하나의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 질문을 계속 막 이어서 다른 거에도 얘기를 녹여서 얘기하고 또 다른 질문에 녹여서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너무 경험을 안 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에피소드를 많이 준비를 하시면 하실수록 좋다라는 거야. 왜냐? 우리는 이 30가지 에피소드를 준비를 해도요. 다 못 쓰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에피소드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좀 더 검증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했을 때 이거는 쓸모가 없다라는 부분은 과감하게 다이어트 빼시는 게 좋겠죠. 자, 면접관이 좋아하는 에피소드는 뭐냐? 면접관은 회사와 관련된 에피소드, 그리고 내가 할 적성, 직무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 면접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둘의 공통 관심사가 똑같잖아요. 뭐? 회사, 그쵸? 기업, 회사. 직무는 당연히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회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면접관하고
좀 더 소통이 잘 되겠죠. 자, 실제로 내가 회사에 대한 조사, 그래서 아까 제가 앞쪽에 우리가 회사를 어떻게 조사하는 게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회사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면접에서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줄어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좋냐면 첫 번째 업무와 연관된 그런 경험을 얘기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업무와 연관된 경험. 내가 서비스직이야. 그러면 아까처럼 뭐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서비스 직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관지어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체력이 좋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경험.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뜻하지 않게 야근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쉬는 날 갑자기 출근을 해서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이제 체력이 좀 좋다라는 걸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어필을 하시면 이제 플러스 요소가 되기는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동아리 활동. 뭐 동아리 활동을 굳이 하지 않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짧지만 좀 굵게 했던 그런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얘기했던 뭐 수업 시간에 했던 팀플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사의 직무라든가 이런 것과 연관지어서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 뭐 과제 팀플 활동 이런 것들 적절하게 에피소드를 좀 꺼내서 여러분들 좀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더십을 좀 발휘했던 경험, 내가 리더가 되었던 경험. 저는 리더를 한 적이 없는데요. 리더를 한 적이 없어도 그 리더를 좀 보조해줬던 그런 역할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리더라고 하는 거는요, 혼자서 리더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좋은 리더는 옆에 좋은 서포터가 있기 때문에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나는 리더의 경험은 없지만 좋은 서포트라는 그런 거를 이제 어필을 하게 되시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합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4가지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녹여서 얘기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업무와 연관된 경험, 체력이 좋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경험, 좀 건강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경험. 이럴 때는 뭐 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어필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실제로 체력이 좋아서 좋은 성과를 냈던 경험 이런 것도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 마지막으로 뭐 리더라든가 아니면 좋은 서포트가 됐던 그런 경험들. 네. 회사에서는 좋은 리더를 원하기도 하지만 좋은 서포트를 더 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회사 안에는 리더가 있기 때문에 굳이 또 좋은 리더를 원하지는 않아요. 그냥 좋은 서포터. 왜냐하면 좋은 서포터는 결국에는 나중에 리더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이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면접관이 좋아하는 에피소드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고요. 자, 그렇다면 싫어하는 에피소드는 무엇이 있느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친구들과 재미있게 논 이야기. 집에 와서 뭐 수다 떠는 거 아니잖아요. 뭐 집에 와서 뭐 내 동생이나 안 그러면 우리 언니 오빠 뭐 형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가족끼리 수다 떠는 게 아니잖아. 그치? 친구들과 재미있게 논 이야기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 친구들과 기회가 됐을 때, 뭐 이거는 굳이 대학교 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경험을 좀 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거는 당연히 얘기하셔도 좋고요. 뭐 쇼핑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간혹 가다가 이제 면접장에 가면은 본인이 뭐 쇼핑했다든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쇼핑 얘기 같은 경우도 사실 직무와 연관된 걸로 얘기를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패션 에디터 일을 하고 싶어. 에디터 일을 하고 싶어. 패션 쪽으로 아니면 뷰티 일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쇼핑과 연관된 에피소드를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다면 이런 에피소드는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종교와 군대 이야기. 너무 많이 하는 군대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죠? 다 진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군대에서 특별한 특수한 경우는 아니라면 웬만하면 얘기하지 마시고요. 전 정말 군대 갔을 때 열심히 군 생활을 했습니다. 다 열심히 했어요. 그렇죠? 정말 모두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굳이 비슷한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또 유달리 종교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 종교 얘기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종교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면접관들이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까요? 모르거든요. 네, 누군가는 불교일 수도 있고, 불교 신자야. 누군가는 기독교고, 누군가는 천주교가 될 수도 있겠지. 네, 누군가는 통일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종교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민감한 사항을 건드릴 수 있는 부분, 특히 종교, 정치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람의 가치관은 다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뻔하고 진부한 이야기.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게 어학연수 가서 김치 부침개 만들어서 친구들과 사이가 좋아진 경험이 있다.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하거든요. 하지 마세요. 면접관들이 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아니 왜 굳이 그 아무것도 모르는 생판 모르는 나라에 가서 굳이 김치 부침개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요리를 한 번도 안 했느냐? 뭐 집에서 한 번도 안 한 거를 거기 가서 했느냐? 뭐 이렇게 막 안 좋은 부정적인 시선을 느끼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뻔하고 진부한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그때도 얘기하지 않았나요? 누군가 이렇게 막 써와. 한번 이거 질문에 대해서 써올래? 뭐 네가 했던 좋았던 경험 혹은 안 좋았던 경험, 힘들었던 경험에 대해서 써오라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은 굉장히 단순하게 써와. 그럼 내가 물어보지. 이거는 나도 할 수 있고 옆에 있는 지희도 할 수 있고 여기 찬욱이도 할 수 있고 재성이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좋은 대답일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요. 이런 답변이 오죠. 그러니까 좋은 답변이 아닌 거야. 여러분들이 딱 들었을 때도 좋은 답변이 아니라면 그거는 면접장에 가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열의 아홉이 할 수 있는 뻔하고 진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포장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시면 그게 플러스 요소가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그 에피소드 포트폴리오,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지, 그리고 면접관이 이제 싫어하는 에피소드와 좋아하는 에피소드,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명언, 에피소드는 어떻게 넣으면 좋을지, 이거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자료도 또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가 마지막이거든요. 자, 그럼 마지막에 무엇을 할 것이냐? 실전으로 들어가야겠지. 자, 실전이라고 하는 거는 실전에 갔을 때 이 에피소드들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할 것인지 그 노하우들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수업을 또 직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새롭게 들어오신 두 분이 계시네요. 네, 두 분이 계신데 좀 그래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이 자료는 또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F 파일 올려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주 마지막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